사실 영양제도 과유불급이다. 이제 너무 많이 먹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이 잘못된 영양제 복용으로 조금 가장 탈이 많이 나는 장기가 어딜까요? 바로 간입니다. 왜냐면요, 이 영양제가 흡수가 되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기관이 바로 간이기 때문인데요. 이 간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이제 해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우리 몸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공 과정, 화학적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일종의 화학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간은요, 우리가 뭐 독약을 먹든 뭐 영양제를 먹든 이게 우리 몸에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얘네가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양소가 이제 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일부는 해독 작용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아니면은 어떤 성분은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으로 변환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몸에 이제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또 잘못 드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간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간 손상을 유도하는 약품들 중에서 항생제 다음으로 이 약초 그리고 또 다이어트 보충제가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이 영양제도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이제 간 손상을 주로 일으킬까요? 영양제가 간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방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간에 쉽게 축적이 되는 성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지용성 비타민이 그런 경우인데, 비타민 A, D, 비타민 K, E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 영양제로도 또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근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기름과 친한 비타민을 말하는데요. 이 기름과 친하다 하면은 뭐가 문제냐? 간에 쉽게 전향이 돼요. 쉽게 쌓이는데 얘네가 쉽게 또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에 지용성 영양소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과도하게 축적이 돼서 우리 간 세포에 이제 손상을 시키고 심하게는 이제 간 섬유증이나 아니면 간 경변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그 물질 자체가 간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에요. 철분제 많이 드시죠. 좀 빈혈이나 뭐 이제 좀 어지럽고 하신 분들은 철분제도 많이 드시는데, 철분이 또 이제 대표적으로 간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 철분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은 이 과도한 양이 쌓이면은 이 철분이 오히려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간세포가 공격을 받으면은 간경변증 또는 간염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이가철, 삼가철 같은 철분 제형이 이런 철분 독성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영양소로는 우리가 이제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3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이아신, 보통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을 돕고요. 또 신경계 활성화, 또 이제 피부 미백에도 좋아서 화장품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성분인데요. 보통 3g 이상 고용량으로 이 나이아신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은 이 간독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종합 비타민 같은 거에 들어있는 비타민 B3는 한 30mg 정도밖에 안 돼요. 종합 영양제에 들어있는 정도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해외에서 뭐 직구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이러면은 500mg 정도 고함량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드시면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간 대사를 너무 과하게 항진시키는 영양소예요. 과하게 먹으면은 우리 간이 다른 역할을 하는 거를 하지 못해서 간 손상이나 간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이요, 우리가 보통 식물 유래 추출물 같은 물질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녹차 추출물, 강황 추출물인 커큐민, 아니면은 다이어트 보충제로 많이 쓰이는 뭐 가르시니아, 이런 이제 식물성 유래 성분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과도하게 먹을 시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을 드실 때는 특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피로회복제 하면은 알려진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비타민 C, 뭐 마그네슘, 뭐 마카, 인테반, 정말 다양한데요.
이 최근에는 이 또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골프 치시는 분도 많이 드시고 스튜어디스들도 아르기닌 또 많이 드신다 하시더라고요. 이 아르기닌은요, 이제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되지만은 많이 합성이 되지는 못해서 준필수 아미노산이라 하거든요. 특히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을 또 합성을 하고 또 뭐 피로 회복 또는 인체가 성장 또는 활력을 내는데 중요하고요. 또 다친 신체를 회복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인체라는 아파트를 쌓아 올리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르기닌이. 이런 아르기닌은 보통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젊으신 분들, 인체 활동이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노화 방지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뭐 수술이나 또는 부상을 입은 다음에 회복하시는 분들 또는 성기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르기닌이 이제 NO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질소산화물을 생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거든요. 이 질소산화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혈압을 낮춰주는.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한테도 좋은 영양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심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르기닌을 많이 드세요. 근데 이 아르기닌이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분들인데요. 아까 전에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저혈압이 와가지고 뭐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쓰러지신다거나 뭐 실신하거나 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르기닌을 드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드시는 게 중요하시겠고요. 또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아르기닌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고혈압이 너무 장기간 진행돼서 뭐 고혈압 약을 막 한 4-5개씩 이제 먹고 계시는, 오히려 아르기닌 섭취를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고혈압을 이제 먹고 있는 거는 강제로 우리가 혈압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떨어져 가지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사실 뭐 장 건강 하면은 다들 유산균이라고 아마 떠올리셨을 거예요. 물론 이 유산균이 우리 장내의 환경을 개선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산균 섭취를 해서는 안 되시는 분들이 유산균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좋은 작용만 한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냥 먹으면은 변이 잘 나오고 설사도 안 하고 다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유산균은 장내 환경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 뿐이지 결국 균은 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유산균 복용을 당장 멈춰야 되는 이 신호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복부의 불편함 또 통증이죠. 이런 경우 이제 특정한 유산균 중에 더 좀 민감하신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랑 안 맞는 이런 유산균들을 먹었을 때 배가 좀 불편하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아니면은 좀 속이 좀 더부룩하게 느껴지는 경우예요. 유산균도 역시 균이거든요. 균이 우리 장내에 너무 뭐 과다하게 증식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발효 증상을 통해서 가스를 배출한다거나 배가 더부룩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식오증이라 하죠. 이제 장내 유해균 과다 증식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오증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오히려 유산균을 먹었을 때 세균이 너무 과다하게 증식이 돼서 좀 배가 불편하고 설사를 하시고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설사랑 변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사를 한다는 게 뭔가요? 우리 몸에 안 맞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 배출해주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우리가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장내의 운동을 저하시켜가지고 위장 운동이 느리게 변해서 변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있으시면은 유산균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감염 증상입니다. 자, 이 드물기는 한데요. 유산균들이 장내에서만 있어야 돼요. 장내 점막이 좀 약하시거나 뭐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점막에 상처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혈관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감염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발열이라던가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염증 반응이 있다 하시면은 또 이제 유산균은 이제 당장 그만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좀 유산균을 먹었을 때
한 3일 정도 이제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신다 하시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럴 때는 유산균을 이제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특히 이제 현대인들 또 외모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고 또 다이어트 보조제, 뭐 다이어트 영양제, 처방을 받는 다이어트 약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죠.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식욕 억제죠. 먹는 거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보통 처방받는 약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식욕 억제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식욕 억제제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디에타민 또는 큐시미아, 주사로 알려진 삭센다 주사, 최근 위고비라고 하죠. 주사로 나온 약인데 가격이 비싸요.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식욕 억제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뭐 디에타민이나 큐시미아 같은 먹는 약들을 많이 드시죠. 참고로 이제 삭센다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 펜 하나당 한 11에서 한 14만 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고, 뭐 디에타민은 뭐 한 달분으로 치면 한 2만 원 내외? 큐시미아는 한 15만 원 내외로 보통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성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우리가 먹는 다이어트 약인 이 디에타민, 우리가 흔히 나비약이라고 부르죠. 이 나비처럼 생겨가지고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주 성분이에요. 이 펜터민이 우리 식욕 억제 이제 역할을 하고, 또 큐시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 펜터민이랑 토피라메이트라는 이 간질약 성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이어트 약에 간질약이 들어가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간질약으로 원래 토피라메이트가 쓰이는데, 이 토피라메이트가 식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문제는 이 펜터민이 뇌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해서 식욕 억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잘못 먹으면은 정신 또 뇌에 위험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리를 하는 약을 말하는데요. 그 정도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뭐 다이어트 약을 먹고 뭐 교통사고가 났다, 또는 뭐 환각, 환청을 보거나 뭐 정신병 증상을 나타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다이어트 약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펜터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펜터민의 화학 구조가 뭐랑 닮았냐면 히로뽕이라 하죠. 메스암페타민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히로뽕 하면은 어때요? 흥분하고 힘이 막 넘치는 것 같고 방방 뛰어다니고 그러죠. 펜터민도 이 화학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면증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심하게는 환각, 환청 또는 뭐 정신병 증상, 이런 위험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반면에 주사 다이어트 약이라 하는 삭센다,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앞서 말한 먹는 약들이 이제 뇌에 직접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얘네 주사제는 쉽게 말해서 우리 장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뇌한테 여기 장인데 너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배가 너무 꽉꽉 차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라는 이제 가짜 신호를 보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이제 효과를 내거든요.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분이 리라글루티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 라는 이제 성분으로, 얘네들이 원래는 혈당 조절을 위한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는데 식욕 억제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주사제로 나왔어요. 그 뉴스를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유명 기업인들, 또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 주사를 맞고 많이 뺐다고 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단점이랑 뭐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가격이 비싸요. 또 위장장애, 또 뭐 소화불량, 뭐 설사, 이런 부작용들 많이 호소하시고, 연구에 따르면은 급성 췌장염을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실 때도 이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처방받는 약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제도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이제 보충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덜 먹게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빼게 해주는 거. 그래서 덜 먹게 해주는 거라고 하면요, 식욕을 조금 감소를 시켜서 식사량을 줄여줄 수 있는 성분, 대표적으로 뭐 가르시니아라든가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부피가 커져가지고 포만감을 들게 해서 좀 덜 먹게 만들어주는 차전자피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한 우리가 뭐 먹는 식욕 억제제보다는 효과가 아주 좋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죠.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에 약사님 이거 먹고 나서 막 속이 미식거리고 막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차전자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먹고 뱃속에서 얘네들이 수분을 머금어서 막 커지면은 오히려 또 배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많이 계세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더 빼게 해주는 성분,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이런 칼로리라든가 지방 소모를 해주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뭐 녹차 추출물, 우리가 카테킨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CLA, 공액 리놀렌산, 아니면은 뭐 아미노산인 BCAA, 뭐 구연산 또는 뭐 카페인, 그런 영양소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성분들이 효과를 내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운동을 병행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다이어트 운동 보조제 이거 먹었으니까 안심하고 계속 먹어도 되겠다 하시면은 살로 가는 거예요. 그 성분들도. 그래서 이런 성분들의 특징이 이제 에너지를 더 소모를 시키려고 하니까 몸을 더 흥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류의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시면서 또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몸이 너무 과하게 흥분돼 있어서. 또 뭐 신경이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고 위경련, 또 위장장애가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주의를 해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 잘 살펴보면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약국에서 혈압에 좋은 영양제 있나요? 아니면은 약사님 뭐 당뇨에 괜찮은 영양제 있나요?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혈압이 높다, 뭐 당뇨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머니, 아버님, 일단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뭐 영양제 한두 달 먹고 혈압 당뇨 나오면은 누가 당뇨 혈압으로 고생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영양제도 중요하고 뭐 약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규칙적인 운동, 또 내 몸을 망치는 음식보다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 식습관, 또 이 옆집 아줌마가 좋다 카더라 하는 영양제나 연예인이 선전하는 영양제가 아니라 내 몸이 말하고 있는 증상과 내 몸이 말하는 신호에 맞춰서 먹는 올바른 영양제가 이제 건강하고 질병 없는 삶의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